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상위권 대학 진학률 부모 소득이 75% 좌우하더라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온 보고서냐? 한국은행의 보고서예요. 지금 매일경제는 한은의 파격 보고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 이걸 좀 볼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와 이 하위 80% 간 상위권 대학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 잠재력 외에 부모 경제력 효과의 결과로 추정이 됐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가 92%나 됐는데 이 92%는 부모 경제력 그리고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거주 지역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교육비를 투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주변에 있는 데에서 사느냐 마느냐가 서울대 가냐 못 가냐, 좋은 대학 가냐 못 가냐를 결정하더라라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뭐 다 알고 있던 내용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한국은행의 보고서로 명실공히 불편한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괜히 잘 자고 있는 애 얼굴 보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그런 보고서인데 그럼 이런 보고서를 왜 썼느냐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별 비례 선발을 좀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주지에 따라서 서울대 가고 못 가고 좋은 대학 가고 못 가고가 결정이 되니까 지역별로 좀 이걸 차등 이 배분을 좀 따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제안을 내놨다라는 거네요. 개천에서 용날 수 있게 사다리도 좀 만들자라는 제안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3년째 허리띠 쨘 정부 저출산 민생 집중 투입입니다.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죠. 어제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얼마냐? 여기 좀 볼까요? 내년 예산 677조 4천억입니다. 677조 원의 내년 예산안. 네, 근데 요 예산안 표를 좀 보겠습니다. 정부 예산 중 2022년부터 25년까지의 예산이 지금 빨간색이에요. 지금 조금씩 미세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까만색 꺾은 선 그래프 총 지출 증가율입니다. 전년 대비 얼마나 지출이 늘었느냐, 예산이 늘었느냐라는 건데 8.9, 5.1, 2.8, 3.2 가면서 뚝뚝뚝 떨어지죠. 예산을 최소한으로만 짰다. 최대한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3년째 허리띠를 쬐다라는 지금 이 서울 국민일보도 그런 표현을 지금 썼다라는 건데, 네. 근데 이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민생에 집중 투입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데 투입을 했다라는 게 국민일보의 얘기인데 살짝 결이 다른 기사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경향입니다. 건전재정 매달려 내년 677조 또 짠물 예산. 네. 건전재정에 매달렸다. 보통 매달렸다는 얘기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건전재정에 매달려서 내년 667조 또 짠물 예산 많이 대폭 늘리지 않고 또 작게 잡은 거 아니냐, 허리띠 쥘 거 아니냐라는 약간 다소 비판적인 시각이 담겨 있어요. 실제로 여기 부제를 좀 보겠습니다. 내수 침체 속 재정 역할 축소가 우려된다. 내수가 침체됐으니까 돈을 좀 더 써서 이 내수를 좀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있습니다. 건전성이 목표면 또 세입을 확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같이 나온다라는 게 경향신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살짝 결이 다른 기사를 같이 좀 보여드려요. 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예산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돈을 아끼긴 아껴야 되긴 하지만 또 정부가 하고자 하는 개혁이 있죠. 의료, 교육, 연금 등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야 PA 간호사 법제와 간호법 극적 합의 오늘 본회의 의결입니다. 네, 오늘 이 여야 PA 간호사 법제화 간호법이 극적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회의에 의결이 된다. 라는 건데, 네. 지금 PA 간호사, 사실 이게 오는 29일, 내일이죠. 내일 총 파업에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료개혁 때 이 의료개혁의 시초로 전공의 파업의 빈 공백을 메꿔줬었던 간호사 파업까지 설상가상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다행히 오늘 본회의 의결로 파업까지는 가지 않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네, 똑같은 기사입니다. 여야 간호법 극적 합의 오늘 본회의 처리. 네. 사실 여기서 관건은 이거였었어요. PA 간호사, 그러니까 진료 보조 간호사 업무 범위를 어디로 정하느냐라는 거였는데 일단 복지부 시행령, 대통령령이 아니라 복지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라는 점, 요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딥페이크 성범죄 전방위 확산, 여야 부랴부랴 방지법 추진입니다. 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휴대전화 가진 군인들 사이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음란물에 다른 사람 얼굴을 합성하는 이런 딥페이크 이 성범죄들이 굉장히 지금 많죠. 네.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짜 티가 나면 그나마 모르겠네. 가짜 티가 나도 범죄입니다. 가짜 티가 나도 범죄인데 가짜 티도 심지어 안 나더라라는 거예요. AI 활용의 어떤 양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AI를 쓰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음지에서 쓰이는 이런 면에 대한 규제 여야가 부랴부랴 방지법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일하는 국회를 응원합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 사진 여기 어디야? 사람들이 다 누워 있어. 근데 길거리는 아닙니다. 실내로 보이죠? 제주공항입니다. 지난 26일 네, 제주공항에서 원래 이 저녁 늦은 시간에 이 밤에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이 항공기가 있었는데 이게 기체 결함으로 다시 활주로에 멈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26일에서 27일 넘어가는 밤을 제주공항 이 바닥에서 이렇게 쪽잠으로 이 승객들이 지새워야 됐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여름 휴가 끝물이죠. 네, 부디 잘 쉬다가 오시고 이 복귀까지도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좀 같이 기원해 봅니다. 오늘은 저희가 눈길 가는 기사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볼까요? 네, 안덕근 장관 폭염 지나면 전기요금 인상하겠다. 네, 지금 여름 휴가도 끝물이고요. 폭염도 끝물이구나. 찬바람이 좀 느껴지네 싶었는데 이 찬바람 약간 등골이 서늘한 그런 얘기기도 합니다. 폭염이 지나면 전기요금 인상하겠다. 이 얘기는 곧 전기요금 인상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사실 한전의 적자폭이 상당히 큽니다. 때문에 인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는 없는데 근데 또 막상 인상한다고 하니까 네, 마음이 좀 반갑지는 않더라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하나만 더 볼까요? 네, 국민 절반이 장기적 울분 상태더라라는 겁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국민의 절반 49.2%가 계속 이 안에 울분을 쌓아놓고 살고 있는 상태더라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보면 이상이 없는 사람이 50.8%, 그런데 중간 정도의 울분 상태가 39.9%, 심각한 상태도 거의 한 10%에 가까운 9.3%더라. 그러니까 합치니까 장기적 울분 상태가 49.2%나 되더라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심각 수준이 아까 9.3이었죠. 9.3% 중에서 연령대별로 보니까 30대가 14%로 가장 많았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2030 세대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가장 낮았다라는 거예요. 심각이라고 이 답한 응답자의 상당수는 정말 심각한 생각까지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런 게 국민의 절반이 살기 힘들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라는 그런 울분이 억울함이 지금 계속 안에 잠재해서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 이것도 극단적인 이 사회적 양극화의 한 단면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더 좋은 안 있다면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기사같이 보겠습니다. 윤, 저항 있어도 의료개혁 완수. 한, 국민 불안 줄일 대안 필요. 네,
사실 어제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좀 보류를 하자. 의대 지원을 좀 보류를 하자라고 중지안을 냈다. 근데 분위기상 대통령실이 이걸 좀 거절을 한 것 같다라는 요 분위기 정도까지 전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니다. 저항 있어도 의료개혁 완수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를 보겠습니다. 어제 있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있어도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걸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사실 윤 대통령의 이 국무회의 얘기는 비공개 자리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제 국회 운영위가 있었죠. 대통령실 이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성태윤 정책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수능이라도 예년 수준으로 하고 인원을 정부에서 2,000명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년부터 적용하자 이렇게 연기를 제안했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런 제안을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까? 다양한 형태로 여러 경로에서 여러 제안들을 해주고 계신 거는 맞고요. 총리님이 받으신 거로 이해하고 한동훈 대표에서 대통령실은 거부 입장을 밝힌 게 맞냐고. 기존의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맞는 거잖아요. 의미에서는 맞다. 그럼 맞는 거죠. 네, 성태윤 실장이 얘기를 하죠. 기존 입장이 변한 게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거절한 겁니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마음평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제안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이라는 제안이 냈는데 답변은 찢어진 의대 증원 유예안, 요 유예안이 찢어진 모습이 답변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은 이 얘기가 윤경호 의원님, 그러니까 제안서를 찢어버린 거 아니냐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이랑 대통령실의 입장이 지금 다른데 사실 항상 같을 수는 없죠. 근데 의정 갈등 사항은 이미 시기가 늦은 데다가 그래서 또 사안도 크긴 큰데 입장이 지금 현재 다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 번에 찢어버렸다 지금 그런 만평. 한 번에 찢은 게 관건인 거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렇게 단칼에 찢어버렸다. 그만큼 단호하다. 그러니까 갈등 측면에서 보면 네.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 정말 중요한 사안을 놓고도 이렇게 의견 조율이 안 되나 이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래도 뭔가 이 대란을 뭔가 풀어보자는 고민을 누군가는 하고 있구나. 그런 점에서 조금의 기대는 생겨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정말 근본적인 해법이 맞냐. 쉽게 말하면 2026년도에 증원 보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증원의 개념이 뭐냐 이거 갖고도 따질 수 있어요? 현재 정원이 3,000명이라면서요. 이 3,000명에서 우선 당장 2025년도에는 1,500명 늘리기로 했잖아요. 그럼 2026년도에는 지금 2,000명을 늘려야만 맞는 거죠. 네. 정부에. 그러니까 그 2,000명을 빼고 3,000명만 뽑자. 지금 이 얘기인지 네. 아니면 2025년도에 이미 4,500명이라는 됐잖아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또 하자는 건지 이런 디테일에도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 한동훈 대표가 증원 문제를 그냥 이것만 딱 건드렸는데요. 네. 지금 시중에 한번 보세요. 의료 대란 운운하면서 이쪽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건 지금 응급실 사태라면서요. 그럼 이왜 응급실 사태는 또 쏙 빼놓고 얘기는 안 했을까? 그러니까 뭐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언론 플레이해서 뭐 관심을 끌려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국민을 위한 거고 정말로 나라 걱정을 하는 거라면 네. 지금 의료 문제 뭐가 핵심인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서 네. 큰 그림은 의대 정원 문제다. 그래야 의대생들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그럼 그건 그거대로 논의를 하고요. 지금 당장 응급실 문제 이거는 수가 조정이 아주 시급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수가 조정만큼은 욕을 먹더라도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거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그냥 한 목소리 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갈등은 갈등대로 네. 좋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 계속 짚어보고요. 현재 의료 대란을 뭔가 좀 풀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러려면 큰 그림과 디테일을 같이 내놨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안서가 제출된 것 자체는 좀 희망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 희망이 좀 더 구체적이고 큰 그림까지 같이 갖고 가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제안서가 제출이 됐지만 아까 말씀처럼 한 번에 푹 지금 찢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가 어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도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정혜전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윤 대통령이 지방의료 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 발전이 어려워진다.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보면 이거는 받을 수가 없다. 유예안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구나라는 얘기가 들어요. 근데 이건 살짝 그래 좀 완곡하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볼까요? 의료인 증원은 의료개혁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인데 일부 의료인들의 불법 이탈에 손들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도 얘기를 했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보면 여기서 불법 이탈에 이 손을 우리가 들면 국가라고도 할 수 있겠나 이 얘기인즉슨 이거 최수영 위원님. 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하자는 게 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다라고 윤 대통령은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반개혁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이제 이 사안 자체를 이제 의료인 증원이 전체적인 우리 의료개혁, 그러니까 이게 4대 개혁이 있는데 그 네. 의료개혁의 일부분이지 이게 본질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걸 얘기 꺼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지역 간 격차가 이렇게 계속 더 벌어지면은 이게 앞으로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인식을 하고 이렇게 증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긴 다 동의해요. 심지어 일부 의사들도 그 말은 맞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건 원칙 맞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현실을 희생해야 하느냐?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된 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좋은 가치와 비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가 어젠다를 넌 어젠다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들에게 확실한 가시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정치의 영역인데 네. 한동훈 대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당장 지금 3주가 추석인데 대형 교통사고라도 나거나 꼭 뭐 말하자면 추석 연휴 때 많은 질병들, 전염병들이 창궐하면 어떡할 겁니까? 만일 그때 가면은 이른바 티핑 포인트라고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심정들이 폭발적으로 가버리면은 위험하다, 정부 여당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예방 주사를 놓자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후년도에 2026년도에 증원을 약간 조절하자는 얘기를 한 건데 네. 대통령 그건 일부분에 불과하다. 전체적인 건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는 잘못하면은 네. 저는 이거는 대통령실이 너무 현실을 도외시하게 원칙만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여서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의 그런 어떤 그 의제가 맞지만 실질적인 현실의 문제. 이번에 왜 간호법이 왜 통과됐습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과된 거잖아요. 그걸 감안해야죠. 네. 원칙만 강조하다가 더 먼 길로 갈 수도 있다. 그게 우려된다라고 지금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저희 동아일보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근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고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참모진 회의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참모진 회의에서 한 대표의 의대 정원 중재안 제안에 대해 상의도 없이 제안해서 불쾌하다. 인기 영합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한 관계자로 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는지 같이 볼까요? 제3자 특검법으로 내몰리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는 거죠. 제3자 특검으로 내몰리니까 내부 총질로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의정 갈등에 진짜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보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광재 대변인. 예. 내부 총질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무엇을 가지고 내부 총질이라고 했는지 또 의정 갈등에 진짜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된 지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연인 한동훈 시절에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자신이 목소리를 내는 게 오히려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의정 갈등과 의대 정원 갈등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이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뺑뺑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더 장기화돼서 지금 최소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연휴에 상당한 의료 공백으로 우리가 우려할 만한 의료 안 생기면 대란이 좋겠지만 생기면 어쩌냐라는 발생한다. 이렇다면 대통령실 또 집권 여당이 받아야 하는 민심의 역풍이 얼마나 클까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용기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라는 대승적인 목표는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현실에 잘 정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해보자. 이게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 문제가 가장 의사단체와 정부 간에 첨예한 문제니까 이 문제부터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수가라든가 지역의료라든가 네. 응급의료 이런 문제들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5년간 10,000명을 늘려야만 그게 의료 개혁이 완수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 30년간 아무도 못했던 일에 대해서 일부의 성과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하나하나 초술에 배부를 수 없고 차곡차곡 좀 일단 논의를 좀 해보자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무슨 내부 총질 이렇게 볼 사안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거부했다라는 어제 대통령실 국회 운영위 이 워딩이 나온 후에도 다시 한번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란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2025년에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지응원을 시행하되 2026년엔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 학년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1학년을 수업을 들어야 되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다 합해서 지금 7,500명이 한 학년에서 지금 다 들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증원을 1년 유예하는 걸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라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요 글을 올리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꼭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취재진 앞에서 한 얘기도 대안 마련이 좀 필요합니다라는 이런 얘기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올린 글이 바로 본 지금 이런 글인 겁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사실 그제까지만 해도 사실 제가 제안을 했고요. 2025년도 이렇고 2026년에 이러니까 7,500명이 한 학년에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유예를 하고 상세하게 이 얘기를 본인이 직접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SNS에 구구절절 썼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살짝 장 변호사님. 최상병 특검법 때랑 좀 오버랩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마치 이제 솔로몬 재판에
진짜 엄마 가짜 엄마 그 논란이 있잖아요. 네. 서로 간에 그런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한동훈 대표도 용산도 본인들이 진짜 엄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더 좋은 대안이 있느냐, 출구 전략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러나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니겠냐, 또 혹은 내부 총질하는 것 아니겠냐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나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소통 방식에 좀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게 용산에서 불쾌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특수부 검사 시절에 언론을 활용하던 그 수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법들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것이 용산에서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용산과 또는 정부와 물밑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안을 하고 거절당했다 하더라도 그 후에 다시 제안하고 다시 협의하는 거 얼마든지 비공개로 할 수도 있는데 마치 한동훈 대표가 나는 할 만큼 했다. 하지만 용산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용산에서는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거든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회담 조율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제 생중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실무진에서 협의하기 전에 먼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거든요. 그때도 민주당에서도 이 생중계를 하는 것 자체 뭐 이것도 문제겠지만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고 신뢰를 쌓아야 되는 상황인데 신뢰를 흔드는 문제다, 불쾌하다 이렇게 반응 나왔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가 정말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론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의정 갈등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풀어보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보겠다라는 마음이 진짜 진정성 있게 용산에 받아들여지려면 저는 이 방식을 조금 바꿔서 용산에서 거절을 하더라도 또 다시 한번 뭐 물밑에서 협의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온 후에 언론에 흘러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쉬움 남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방식을 좀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이 내용이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시죠. 중앙일보. 네. 거부된 한동훈의 건의 또 공개. 용산 이러면 대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한동훈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을 봤죠. 이미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이거 아니야 거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런 거예요. 이걸 좀 같이 볼까요? 네. 아이고. 아까 기사 다시 볼게요. 네. 아까 그 밑줄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네. 여길 보면 여길 보겠습니다. 김 전 지사 복권 때와 마찬가지로 한 대표가 용산에 반대 입장을 전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던 패턴이 반복이 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런 식이면 내밀한 대화는 어렵다. 한 대표의 습관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지금 대통령실에선 본인의 주장이 관철이 안 되면 여론을 등에 업고 관철을 하려는 거야. 지금 우리 협박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따르면. 근데 그렇다고 하면 최수영 의원님. 네. 불쾌감이 용산의 불쾌감의 근원이 중재안 자체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 자체라고 하면 약간 사안이 좀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대통령실의 표현을 보면서 네. 저 말을 요즘 하는 화법으로 돌리면은 한동훈이 한동훈 했다. 이 느낌으로 와닿아요. 우리가 한동훈 했다. 예, 그러니까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누가 흔히 얘기한 거죠. 손흥민이 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역시 손흥민이 다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한동훈이 한동훈 했다라는 거는 이건 한동훈식의 패턴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방식이 그렇죠.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에 다 담긴 건 그거죠. 한동훈 대표가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해서 명분은 본인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실리도 본인이 챙기고 다만 대통령실은 우리가 어이에 대해서 이제 잘못하면 여론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으니까 네. 최소한 당정이라면 아주 그 예리하게 물밑에 조율한 것을 원보이스로 내줘야지 이런 식으로 마치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특히나 이슈가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조율 없이 엇박자 내는 건 안 된다.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정당이란 건 국민의힘이란 건 여론의 지지를 먹고 사는 집단인데 네. 정책이나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힘들이 네. 정부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관심이 있는 곳에 수요가 생기잖아요. 그 포인트를 짚는 거죠. 네. 마이크 파워를 제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가 갖는 과정이라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네. 이게 점점 더 확장 가면 저는 이번에 금요일 날로 예정된 만찬까지도 저는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2, 3일 내에 네. 이런 갈등들이 조율돼야만 금요일 만찬도 가능하지 잘못하면 이거 추석 이후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저는 우려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조금 초기 확전을 자제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는 양상이 좀 보인다. 당장 금요일에 사실 새 지도부랑 윤 대통령 같이 만찬을 하기로 했죠. 근데 이것도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또 윤한 갈등, 용산 협상 불가에도 한 대표 국민 건강 큰 책임. 네. 또 윤한 갈등이다. 윤한 갈등이 또 한 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를 보겠습니다. 1차 윤한 갈등은 당시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했을 때, 두 번째는 이종섭 대사 귀국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세 번째는 전대과정 문자가 공개가 됐을 때, 그리고 네 번째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 관련해서 한 대표가 반대했을 때, 그리고 이번이 다섯 번째다라고 한겨레는 그래서 이번이 5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대증원 유예 제한 대통령실이 거부한 게 5차 갈등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윤경호 위원님, 5차 갈등이란 표현 동의하십니까? 글쎄, 굳이 저렇게 막 나눠놓고 보니까 그동안에 갈등이 그렇게 많았나? 정말로 윤 대통령 쪽과 한동훈 완전히 따로 노나? 근데 또 동시에 떠오르는 건 폴더 인사 바로 떠오르잖아요. 저렇게 실컷 갈등이라고 해놓고 만나면 그냥 90도로 꺾어서 인사해버리는데 그게 무슨 갈등이야? 근데 제가 보기에 이번 거는요, 대통령실 관계자의 익명의 언급이라고 하지만 무슨 인기 영합, 내부 총질 이렇게 얘기한 거 굉장히 네. 심각하죠. 그랬더니 저녁 8시 반이라면서요, SNS 글 올린 거. 네. 근데 저는 그 다음에 물론 직접적인 표현이 한동훈 대표의 본인 글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기사에 한 줄 들어있잖아요. 박민수 2차관이 현재 지금 복지부에서 이 의대 증원 관련 담당으로 여러 차례 전면에 나서 있고 실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죠. 박민수 2차관 경질해라라는 요구를 당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의견이잖아요. 아직 하진 않았고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검토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에는 이 건이 추가로 한동훈 대표 쪽에서 나온 걸로 들었어요. 이 얘기는 뭐 흔히 다 아시잖아요. 대통령 인사권 건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미 싸움을 더 키우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최수영 의원은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30일? 예, 30일 만찬. 전 그때까지 봉합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다면서요. 국민 건강에 저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나 할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 어불관원이니까 제가 없이 걱정됩니다라는 식의 얘기, 그렇게 해석이 돼요. 갈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싸움은 상당히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지금 뭐 5차 갈등이라고 뭐 이렇게까지 뭐 굳이 구획을 나눌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뭐 하지만 갈등이라고 해도 뭐 금방 뭐 봉합됐다고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한 행사장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마주쳤습니다. 바로 저 모습이에요. 근데 물론 사진 저때 찍힌 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일단 사진에서 윤 대통령은 다른 곳을 보고 있죠. 한동훈 대표는 보는데 윤 대통령은 일단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도 더 있죠, 저희. 볼까요? 네. 지금 보면 가고 있고 한동훈 대표 또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보통 가고 나면은 뒤를 보기 마련인데 뒤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짧게 악수를 하는데 악수하는 과정에서 눈이 서로 마주치지 않은 두 사람의 모습이 포착이 된 거죠. 물론 눈이 마주쳤을 때가 아니라 굳이 딴 데 봤을 때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사진들이 지금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앞에서 저희가 한 얘기가 이런 얘기인지는 몰라도 썩 화기애애 보이진 않는다 싶어요. 정광재 대변인님. 이거 전체 영상으로 보여줄 수 없나요? 영상이 사진 말고? 없더라고요. 네. 네. 뭐 사진은 순간의 찰나에 찍히기 때문에 저런 장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여론과 명분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리고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과 달리 대통령이라는 현재 권력이 있고 어쩌면 미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당 대표가 있는 겁니다. 여당 내에서 대통령실과 당과의 갈등은 그동안도 수차례 연출됐었던 거죠. 비단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시절뿐만 아니라 박근혜, 김무성 대표 시절, 또 이명박, 박근혜 대표 시절 이런 때도 상당 부분 노출이 됐었던 겁니다. 저는 최근에 과정 보면서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이전을 이제 되돌리자, 네. 이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대표는 정몽준 대표였는데 미생지신이라는 고사성어를 들었습니다. 미생이라는 사람이 연인을 다리 밑에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이 다리가 다 쓸려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다리를 붙잡고 있다가 미생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그 원칙과 어떤 자신의 약속만 지키려고 하다가 현실을 도외시해서 네. 떠내려간 미생의 행동이 옳았느냐 틀렸느냐는 뭐 보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그 사람이 좀 어리석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도 이상은 확실히 맞습니다. 의사 정원 늘려야죠. 그러나 그 과정을 어떻게 잘 연착륙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것은 정치권 본연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나선 건데 이것을 너무 감정적으로만 대통령실에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워딩 자체가 상당히 좀 감정이 섞여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감정의 영역으로까지 좀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실에서는 불쾌한 이유가 여론을 등에 업고 지금 우리한테 협박하는 거야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은 불쾌하다라고 하는 건데 여론이라는 걸 우리가 뭘로 알죠? 여론조사로 수치로 그래서 파악을 해봅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느냐 볼까요? 윤 대통령 지지율 30.7에서 30, 큰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1에서 37%로 6%포인트 정도 올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장 변호사님, 사실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론을 등에 업고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론이 또 커요. 더 커졌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대통령실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인 건 분명히 보입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 대통령의 어떤 발언을 보면 뭐 의료계획 없이는 미래가 없다라든지 뭐 그런 불법 이탈에 대해서 손을 들면 국가라고 할 수 있냐 이런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 여론이 어떻다 하더라도 또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그리고 용산이 세운 원칙을 물러설 그런 기미는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좀 타당해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뭐 의료개혁 없이 미래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것도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의료 사태에 대한 대통령실에서의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보낼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이제 여론 향배에도 굉장히 큰 방향성 제시해 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뭐 여론조사 하나만 두고 이것이 반드시 뭐 한동훈 대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여론의 흐름이라든지 또 국민들의 민심을 좀 더 보면서 대통령실에 더 자신 있게 뭐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할 가능성은 좀 높아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식의 측면에서 정말로 진정성 있게 중재를 하고자 한다면 중재를 해야 되는 그 대상들의 마음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용산에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이런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서 불쾌하고 있으니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제를 하면서 대통령실과의 또 물밑에서의 중재안도 좀 내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이런 좀 어떤 시도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재를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권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 대통령이 용산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 식으로 좀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여론조사가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을 낸 뒤에 실시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다만 이미 중재안을 내기 전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상당히 좀 올라가 있는 상태였었고 여기에 중재안을 낸 상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서 노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SNS에 글을 올리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물러서지 않고 있죠. 단순히 중재안만 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뭔가 액션이 이어질 것 같다. 중앙일보 기사 다시 한번 가보죠. 네, 중앙일보 기사. 여길 좀 보겠습니다. 한 대표는 28일 오늘입니다. 국회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지위원들도 소집한 상태다. 오늘 오전 11시에 보건복지위원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겠다는 거죠. 한 대표 측은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당내 일각에선 의료계가 요구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교체를 윤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뭐 의대 증원을 좀 유예하자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보건복지부 복지위원들이랑 같이 이 면담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네, 뭐 박민수 제2차관 교체 얘기도 검토는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들 아까 말씀 중에 나왔지만 그럼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까지는 인사권인데 여기까지 하면은 더 갈등 커지는 거 아니야라는 말씀도 나왔었죠. 정광재 대변인. 네. 그러면 30일 날 있을 금요일 만찬 이거 취소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어제 오후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용산 네. 취재 기자들로부터 좀 전해 듣긴 했는데 네.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을 사실 낮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만찬에 가시는 멤버시기도 하죠. 저는 이런 문제로 만찬 자체가 취소된다는 것이 네.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까를 용산에서도 뭐 스스로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만찬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기사에서 나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관련한 네. 이야기는 일부 좀 와전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한동훈 대표가 박준태 원내 대변인의 부친상에 참석을 해서 네. 저 기사를 같은 자리에서 봤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기사를 써도 되나? 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저것은 사실 그 내용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대안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정말 백가쟁명식 브레인스토밍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이지 네. 그것을 정말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서 대통령실에게 건의하겠다라고 검토한 적은 없는 사안인데 여러 내용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일부만 받아서 이렇게 전달됐기 때문에 사실 아주 무게감이 실린 보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해당 보도를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직접 봤는데 뭐야 이거 아닌데 이렇게까지 쓴다고? 라는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박민수 복지부 차관에 대한 교체 건의까지는 좀 너무 나갔다.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 중에 뭐 백가쟁명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신 말씀이 어쨌거나 이것 갖고 30일 만찬을 취소하면 거기에 따르는 말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때문에 취소가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도에 무슨 보도가 조금 전에 나왔느냐. 30일 있는 만찬 연기가 검토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 발이냐? 용산 대통령실 발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사에 따르면 아직 만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추석 이후로 일정을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아까 하신 말씀이랑 제가 거의 좀 뭐 전에, 예. 비슷해요. 네. 제가 왜 이걸 그렇게 봤냐면은 네. 지금 이게 이 문제가 약간의 양측 간의 이슈 주도권 다툼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이슈 주도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네. 이게 이슈 주도권을 잃잖아요. 그러면 견인차하고 견인되는 차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쪽은 끌려가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이걸 그 분기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아니 지난번 광복절 논란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번 권익위 무슨 뭐 이렇게 국장 사망 사건 말하자면은 여권이 좀 불리한 이슈, 당정 간에 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좀 불리한 이슈가 있을 때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이렇게 본인이 생색내는 제가 아까 관심이 있는 곳에 수요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생각해서 그럴 때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국민 건강이 그때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정치하는 걸로 보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당이 여론을 무시하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게 지금 이슈 주도권 다툼에 저는 제가 보기에 티핑 포인트에 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만찬이 연기될 수도 있다라고 저도 우려한 건데 네. 지금 그 과정까지 가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2, 3일이 매우 중요하다. 네. 이 안에 봉합 내지는 약간의 조율점을 찾지 못하면은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여야 대표회담이 여당과 대통령실의 만찬보다도 더 중요하게 부각된다면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거는 조금 달가워할 일은 아니죠. 네. 사실 지금 거의 약간 뭐 돗자리 까신 느낌으로 거의 마치셨어요. 근데 거기 그 말씀을 하신 최수영 의원님이 2, 3일 안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게 티핑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 용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이 줄다리기 싸움, 삿바 싸움에서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30일 만찬 말고 또 주목이 되는 게 뭐냐?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거는 용산 윤 대통령과 여의도 한동훈 대표 사이의 이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다음 기사 볼까요? 한동훈 이재명 회담 의대 증원 의제 추진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할 예정이죠. 근데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 의대 증원을 의제로 올릴 수 있다라고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윤경호 위원님, 이게 의제로 올라가서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가 합의를 하면 그럼 용산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속력이 없죠. 정부의 정책, 어찌됐든 발표는 복지부가 했잖아요. 네. 그리고 조기용 복지부 장관이 어떻게 결정된 거냐 2,000명. 그에 대한 해명도 막 했잖아요. 그걸 대통령실에서 지시받아가지고 제가 발표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대표 간에 의대 증원에 대해서 지금 몇 명이 적정합니다라는 식의 얘기까지 할 수 있다? 전 그건 이미 시점이 지나버렸죠. 정부의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는 네. 국회에서 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법을 고쳐야 되면 더더욱 그렇죠. 이건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히려 여야 대표가 만나서 해야 될 일은 뭘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추석에 응급실에 갔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지금 만연해 있다면서요. 그걸 빨리 어떻게든 뭔가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응급실 관련 의료 수가에 대한 조정, 이거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네. 그다음 복지부, 그다음에 여야 의견을 같이 낼 수 있잖아요. 어느 한쪽 몫을 떼내서 다른 쪽에 더 많이 줘야 되는 식의 이 조정이라면 그거야말로 한동훈, 이재명 대표 간에 만나서 그건 할 일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해나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 지나간 겁니다만 이 한동훈 대표의 제안의 핵심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용산에 사전에 제안을 했는데 그걸 거절했다. 거절당하니까 언론에 공개했다. 네.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용산에 사전 제안 하기 전에 먼저 만약에 이걸 언론에 그냥 깠다면 그러면 정말 아까 인기 영합이니 내부 총질이니 하는 감정 섞인 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안을 받았는데 그건 거절을 한 거고 그게 언론에 공개가 된 거고 이런 거라면 네. 아까 제가 갈등이 막 굉장히 확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정광재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박민수 2차관 경질은 한동훈 대표의 뜻이 아니라면서요. 네. 네. 아니라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확전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사안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생물이에요.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린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그럼 합의를 하면 여의도의 뜻이 여야가 합의를 한 상황에서 용산이 어떻게 될지를 여쭤봤었어요. 근데 만약에 합의를 하고 그 뒤에 장현주 변호사님. 네. 그럼 영수회담도 사실 이후에 여야 대표 회담 이후에 진행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일단 거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이거 지금 한동훈 대표 자체의 불쾌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건 그럼 받는 거 아니야? 라는
해석도 좀 가능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지금으로서는 지금 당대표 회담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모든 걸 예상하기에는 좀 이르기는 하지만요. 적어도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와의 뭐 당대당 대표 회담도 필요하지만 영수 회담도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동훈 대표와 뭐 의제 관련해서 뭐 의정 갈등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또 성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한 자리에 앉아서 이 의정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논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용산이 불쾌할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네. 이 내부 총질이라는 이야기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내부 총질 그리고 체리따봉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실 그런 단어인데 이것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동훈 대표에게 내부 총질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상당히 용산에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중재자의 역할로 나서고 싶어 하더라도 전혀 그 공간을 내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회담에서 관련된 뭐 성과를 낸 후에 영수회담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상 저는 용산에서는 한동훈 대표보다는 이재명 대표와의 이야기에 좀 더 공간을 열어줄 가능성도 역설적으로 생긴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정치는 생물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다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의정 갈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재명 대표도 나름의 소신이 있고 그런 부분은 야당이 또 거대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표 회담에서도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수 회담에서도 의제로 올려서 이야기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결국 영수회담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데 지금 사실 뭐 30일 만찬 계속 예정대로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신지호 지금 전략기획부총장이죠. 조금 전에 저희 지금 방송 중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 만찬 자리에서 용산과의 만찬 자리에서 의대 정원 얘기를 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사람도 많고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 다시 한번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처럼 이틀 3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최순실 폭부십니다. 네. 사실 최순실 씨가 이름을 바꿨어요. 최서원 씨로. 그래서 최서원으로 써주세요. 최순실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폭부시라고 한 이유가 이 직접 인용을 저희가 했죠. 직접 저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좀 그렇게 갖고 왔습니다. 근데 대체 최서원 씨 얘기가 꼭 왜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기사 같이 볼까요? 야, 김 여사 오빠 대통령실 출입. 정진석 카더라식 질문 유감이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식 직함이 없는데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좀 제보를 받았는데 김진우 씨가 대통령실에 출입을 했고 권력 초기죠. 공식이든 비공식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크로스체크 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이 부분에 박성준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예. 설마 이렇게 카더라식 질문을 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대통령실에서도 처음부터 근무하면서 그 우리 박성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을 뵌 적도 없고요. 마치 예전에 최순실 프레임을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복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김 여사의 친오빠가 대통령실을 뭐 왔다 갔다 들락날락 했었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정말 카더라식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하고 광명구 의원의 경우는 대통령실 비서관이었었죠. 비서관이었는데 내가 근무하면서 내가 초반부터 계속 근무했는데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아니다. 지금 최순실 프레임을 복붙한 거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근거가 있느냐 뭐 이런 취지예요. 그렇죠. 일단 박성준 의원이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네. 물론 그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는 아직 뭐 언론을 통해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뭐 어쨌든 박성준 의원이 정말 뭐 머릿속에서 본인이 혼자 생각해서 카더라식으로 질문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운영위 과정에서 당연히 국민적으로 또 제보도 있었고 의혹도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도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물어본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운영위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뭐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명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질문 자체에 뭐 가짜 뉴스다, 뭐 카더라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또 이것도 정치 공세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아니 이제 저는 저 상임위 열면서 네. 야당 의원 질의 답변에 또 여당 의원이 답변해 준 거 처음 봤어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답변하는 게 아니라 여당 의원이 답변하는 지금 형국이 돼버렸는데 네. 저는 정치 캠페인에서 정말 그 저격수라든가 이게 정치 캠페인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네. 한 방에 뭘 해보려는 장타보다는 정타라든가 연타가 더 중요해요. 작게라도 하나를 찌르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그걸 이어갈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한데 네. 제가 보기에 박성준 의원이 지금 보니까 약간 좀 보니까 한 방 크게 날리려고 좀 헛스윙한 거 아니냐 싶은데 헛스윙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최순실 복부실 오히려 네이밍을 여당 의원이 되치기를 이제 해가지고 당신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건 최순실 이탄이다. 이거는 진짜 복부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아무리 이제 공세가 급해도 네. 저렇게 그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그렇게 거칠게 몰아붙인 건 좀 아닌 거로 봐요. 네. 지금 이게 뭐 제보라고 하지만 결국 헛스윙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 여사의 친오빠 얘기가 국회 운영위 말고 사실 어제 법사위에서도 나왔습니다. 어제 법사위에 대체 왜 김 여사의 친오빠 얘기가 나왔느냐. 김건희 여사 친오빠를 참고인으로 채택했어요. 어디에? 지금 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죠. 검찰총장 이 심 후보자의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친오빠를 채택을 했습니다. 왜? 이 후보자랑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네. 그러니까 혹시 검찰총장 후보 지명되는 데 있어서 뭐가 뒷백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취지로 얘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참고인으로도 채택이 됐다라는 건데 근데 이걸 보면 윤경호 의원님 물론 공교롭게 또 같은 날 또 다른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있긴 합니다만 민주당에서 여권을 공격한 어떤 약한 고리가 김 여사의 오빠라고 보는 걸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 김 여사의 오빠가 어떤 활동을 해왔고 그동안에 언론에 관심 받아왔던 게 어떤 일인지 이런 거와 연결되는 거라면 고개를 갸웃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양평 개발 관련해가지고 뭐 한참 우리 떠들어졌던 양평 고속도로 또는 뭐 양평 무슨 어느 주택 개발 뭐 이런 거에 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뭔가 특혜를 받았을 것 같고 이런 거를 차분히 따진다면 고개가 끄덕끄덕 그려질 텐데 검찰총장의 지명의 오빠가 그것도 휘문고 동기동창이라는 동기동창 맞나요? 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해서 무조건 친할 것이다. 거기에 큰 함정이 사실 있어요. 오히려 더 뭐 멀어지는 관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저 최수영 의원이 잘 말씀하셨는데요. 큰 거 한 방 날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헛발질하는 게 마이너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언급을 해도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건도 만약에 본인이 네. 물론 뭐 참고인이겠죠. 참고인 안 나오면 그만이지만 나와가지고 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고 말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면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두 사람이 만난 사진을 뭐 하나 찍어가지고 네. 왜 거짓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게 본질은 아니니까. 네. 다만 이제 검찰총장이 지명이 되는데 뭐 지금 쉽게 말하면 다 건너뛰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아마 네. 저 오빠를 참고인으로 의혹은 그런 차원인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크게 휘두르려다가 다른 걸 놓치는 사안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게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좀 잘 보고 혹시 헛스윙이면 오히려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사실 법사위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제 있었던 국회 운영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최순실 복붙이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라는 건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운영위에서 역사전쟁 벌이냐, 윤 대통령 뉴라이트냐? 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요건 역시 들어보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님도 혹시 뉴라이트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합니다. 대통령 뉴라이트의 의미를 잘 모릅니까? 네. 네. 지금 서 의원이 질문을 하죠. 대통령 뉴라이트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 역사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어떤 철학적인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태호 차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뉴라이트의 뜻을 아마 모르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최수영 위원님 해명이 윤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 뜻도 정확히 모르실 만큼 이 문제랑 무관하다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뉴라이트 뜻도 모르신다라고 말하는 게 윤 대통령 입장에선 좀 기분이 좀 이상하네.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질문이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뉴라이트입니까라고 물으면 뉴라이트가 뭡니까?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네. 대통령 출범 이후에 보수가 새로운 보수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새로운 보수라는 뜻에서 뉴라이트거든요. 네. 이게 거기에 주축된 사람들이 과거 좌파 운동을 하다가 우파로 전향한 사람들이 이제 했던 건데 네. 그러면 대통령이 좌파 운동하다가 우파로 전향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그다음에 사실 또 김태호 차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또 설명한 거는 제가 보기에 또 중일마 다음에 또 하나 또 그 김태호 차장의 좀 보니까 좀 뭐 썩 그렇게 부합하는 발언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저는 뉴라이트 그러니까 어제 또 밀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래요. 저도 못 느꼈는데 밀정이 뭡니까? 당신도 밀정이냐 하니까 밀정의 사전적 단어는 남의 사정을 염탐하는 건데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를 염탐하기 위해서 김태호 차장을 심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는 얘기들 자꾸 이렇게 묻는 게 오히려 상임위 품격의 질을 떨어뜨린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지금 이 야당의 뭐 이런 공격이 좀 과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김태호 차장의 말이 또 약간 좀 말실 좀 설화가 좀 될 수 있겠네라는 취지로 살짝 붙이셨어요. 네. 오늘 경향신문이 기사를 제목을 뭐라고 뽑았느냐 보겠습니다. 중일마 김태호 대통령도 뉴라이트냐 추궁에 뜻도 모르신다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중일마가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들어보고 오시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또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중요한 것이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있죠? 네, 있습니다.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어떻게 될지 헤아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사실 요 얘기가 어제 운영위 질의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태호 차장이 뭐라고 그랬냐.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태호 차장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건데 정광재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내 뜻은 그렇지 않은데 대외적으로 자꾸 어쨌거나 논란이 됩니다. 네. 사실 요것도 그렇고 요 앞서서 제목이 약간 뜻도 모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또 이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오해를 할 만한 여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 발언이 뭐 좋은 발언이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저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오늘 제가 사자성어를 많이 쓰는데 삼인성호라는 말 있죠. 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호랑이도. 만든다는데 최근에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이 삼인성호에 딱 맞는 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건희 여사 오빠와 관련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여러 사람이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해서 선전선동하면 일반 대중이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정부와 정당에 대한 친일몰이 이런 부분도
전형적인 3인 성호와 선전선동에 가까운 행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장 변호사님, 네. 3인 성호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짧게. 글쎄요, 저는 친구 사이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오해가 되는 발언을 하면 바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고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분명히 상처는 주어놓고 내 말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라는 해명과 설명은 계속 반복돼 봤자 사실 친구 사이도 깨지게 하게 마련입니다. 설령 대통령실의 고위 공무원의 발언이거든요. 이게 왜 국민들께 다시 한번 해명하고 설명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사과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자꾸 부연 설명이 필요한 발언은 잘못된 발언 아니겠느냐라는 또 취지의 지적이셨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